저는 지금 부엌 싱크대 앞에 서 있습니다. 수세미를 쥔 채로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이 남편 퇴직하고 정확히 석 달째 되는 날이거든요. 석 달. 고작 석 달 만에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들은 남편 퇴직하면 여자가 편해진다고 하잖아요. 이제 아침에 도시락 안 싸도 되고 출근 준비 안 챙겨도 되고 혼자만의 시간이 생긴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남편이 집에 있으면서 제 하루는 오히려 2배로 늘어났어요. 아니, 정확히는 2배로 감시당하게 됐죠. 여보, 점심 뭐야? 벌써 3번째예요. 아직 오전 11시도 안 됐는데.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남편은 회사에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침 설거지를 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잠깐 현관앞 화분에 물을 주면서 혼잣말도 하고 그랬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이런 소리요. 근데 지금은요? 거실에서 남편이 TV를 보고 있어요. 아침 9시부터 리모컨을 쥐고 채널을 돌려요. 뉴스, 드라마 재방송, 예능, 또 뉴스. 끊임없이 돌리면서도 집중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씩 저를 봐요. 청소는 했어? 저녁 반찬은 뭐 할 건데? 아, 리모컨 건전지 좀 갈아줘. 전부 명령이에요.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명령이죠. 저는 올해 63입니다. 남편 정호는 65이고요. 결혼한 지 35년 됐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잘 키웠고, 둘 다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손주도 셋이나 되고요. 겉으로 보기엔 참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죠. 근데 왜 저는 지금 수세미를 쥔 채로 눈물이 날 것 같은 걸까요? 퇴직식 날이 생각나요. 남편이 꽃다발을 안고 동료들한테 인사를 받던 날. 저도 그날 함께 갔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말했죠. 부인 복 많으시겠어요. 이제 남편분이 집에서 도와주시겠네요. 저는 그때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이요. 괜히 축하해주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집안 경제를 책임져 줬으니까요. 밥을 먹으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맨날 혼자 집 지키느라.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남편 입에서. 그래서 저도 말했죠. 당신도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응, 이제부터는 당신이 좀 편해져야지. 그 말을 저는 믿었어요. 근데 일주일 뒤부터 달라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했지만 이젠 남편이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좋았어요. 아, 남편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구나 싶었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냥 잠이 안 와서 일어난 거였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잠도 제대로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TV를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은 남편이 제가 부엌에 들어서자마자 묻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요. 지금 할게요. 나 배고픈데. 배고프다는 말이 왜 그렇게 무겁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차려줬어요. 밥, 국, 반찬 4가지. 평소처럼요. 근데 남편이 먹다가 말하는 거예요. 이 나물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어제 만든 건데 괜찮았잖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다르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점심이 문제가 됐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회사에서 먹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됐는데 이제는 하루 3끼를 다 집에서 먹는 거예요.
점심은 뭐야? 저녁은 뭐 먹을 건데?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 맞춰서요. 11시만 되면 점심 얘기가 나오고 4, 5시만 되면 저녁 얘기가 나와요. 저는 밥 먹는 기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요. 뭐 하는 거야? 설거지요. 아직도? 아침 먹은 지 1시간 넘었는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지금 설거지를 하면서 동시에 쌀을 불리고 있었고 냉장고에서 꺼낸 시금치를 다듬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도 함께 하는 거죠. 이게 제 방식이에요. 35년 동안 해온. 근데 남편은 그걸 느리다고 한 거예요. 이 나이에 집에 있으면서 이 정도는 빨리빨리 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35년이요. 35년 동안 저는 이 집안일을 했어요.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 회사 보내고,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명절 준비하고, 김장하고, 이사하고, 그 모든 걸 혼자 해냈는데, 지금 남편은 저보고 느리다고 한 거예요. 당신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이렇게 해도 괜찮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는 내가 집에 없었으니까 몰랐지. 이렇게 보니까 비효율적이더라고. 비효율적. 남편 입에서 그런 단어가 나올 줄 몰랐어요. 그날 점심은 라면을 끓였어요. 더 이상 뭘 할 기력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불평 없이 먹었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죠. 이런 게 낫지. 간편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제가 뭘 하는지 모르는구나. 35년 동안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밥상 차리던 게 다 뭐였는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그날 밤 남편은 코를 골면서 잤어요.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이 됐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가 움직인 시간이 몇 시간일까? 앉아서 쉰 시간은 또 얼마나 될까? 계산할수록 숨이 막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남편은 하루 종일 저를 지켜본 거예요. 감시자처럼, 평가자처럼.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남편의 시선이요. 청소를 하면 청소하는 걸 보고, 빨래를 널면 빨래 너는 걸 보고, 요리를 하면 요리하는 걸 봐요. 그러다가 한마디씩 해요. 청소기 돌리는 거 시끄러운데? 빨래 저렇게 널면 잘 안 마르지. 고기는 약불에서 천천히 익혀야지. 전부 가르치는 투예요. 본인은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면서요. 어느 날은 제가 참다 못해 물었어요. 그럼 당신이 해봐요.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왜? 난 평생 밖에서 일했잖아. 이제 집에서 쉬는 건데 집안일까지 해야 돼?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래요. 남편은 평생 밖에서 일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저는요? 저는 평생 안에서 일했는데 왜 저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제대로 봤어요. 세면대 앞에 서서 형광등을 켜고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주름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눈가에도 입가에도 머리카락에 흰머리도 엄청 많이 섞여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눈빛이었어요. 제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제 눈이 이렇게 죽어 있었던 게 거울 속의 저는 제가 아니었어요.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날 밤 베개를 적셨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남편이 깰까 봐요. 왜 숨어서 울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어요. 저부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남편은 이미 거실에 앉아 있었고요. 아침은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계란을 부쳤어요. 근데 이상하게 손이 자꾸 멈췄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어요. 밥 차렸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숟가락을 들더니 국을 한 입 떴어요. 오늘 국은 괜찮네. 칭찬이었어요. 아마도요. 근데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가 났어요. 왜 제가 만든 음식에 대해 남편이 평가를 하는 거죠? 왜 제가 그 평가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나 다음 주에 갈게. 아이들 데리고. 좋아.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을게. 문자를 보내고 나서 문득 생각했어요. 딸이 온다는데 왜 저는 자동으로 음식 얘기부터 하는 걸까요? 엄마가 보고 싶어 이런 말은 왜 안 하고 뭐 해줄까 이런 말부터 하는 걸까요? 그날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어요. 마트 앞을 지나는데 동네 문화센터가 보였어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는데 그날따라 발이 멈췄어요. 입구에 A사 용지가 붙어 있었어요. 중장년 글쓰기 교실 수강생 모집.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4시. 수강료 무료. 글쓰기라. 저는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기도 안 쓴 지 오래됐고 편지도 명절 때 시어머니한테 쓰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종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그 시간이면 남편 점심 먹이고 설거지까지 끝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집을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혼자 2시간 동안 뭘 하라고요?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집을 비우면 집안일은 누가 해요? 저녁 준비는요? 빨래는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서려고 했어요. 근데 제 발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리고 제 손은 이미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어요. 사진을 찍었어요. 그 공고문을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 몰래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이름, 나이, 연락처, 간단한 신청 동기. 저는 펜을 든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써야 하죠? 제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썼어요. 저는 저로 살고 싶습니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63세 처음으로 제가 저로 살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답장을 기다렸어요. 이틀 뒤에 문자가 왔어요.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첫 수업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근데 동시에 무서웠어요. 남편한테 뭐라고 말해야 하죠?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말을 꺼낼까 말까? 그냥 몰래 다닐까? 근데 몰래 다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2시간씩 집을 비우는데 눈치 안 챌 리가 없죠. 결국 수업 전날 밤에 말했어요. 여보, 왜? 나 내일부터 문화센터 수업 다니려고.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어요. 수업? 무슨 수업? 글쓰기 수업이요. 글쓰기? 남편이 웃었어요. 비웃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나이에 무슨 글쓰기야. 작가라도 되려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냥 배우고 싶어서요. 배워서 뭐하게? 시간 낭비지. 시간 낭비라는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당신은 매일 TV 보잖아요. 그것도 시간 낭비 아니에요?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평생 일했어. 이제 쉬는 거야. 나도 평생 일했어요. 근데 왜 나는 쉬면 안 돼요?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대답 없이 다시 TV를 봤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내일 정말 갈 수 있을까? 남편이 막으면 어쩌지? 아니면 제가 무서워서 못 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남편 아침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청소기 돌리고, 빨래 널고, 모든 걸 미리 해뒀어요. 점심도 미리 준비해뒀어요. 남편 혼자 데워 먹을 수 있게 반찬을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오후 1시 반이 됐어요. 나 나갈게요. 남편이 소파에서 일어나더니 물었어요. 진짜 가는 거야? 응. 점심은 어떻게 해? 냉장고에 다 준비해뒀어요. 데우기만 하면 돼요.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뒤에서 남편이 부를 것 같았어요. 야, 어디가? 이렇게요.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문화센터까지 걸어서 10분이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분이 먼저 와 있었어요. 다들 제 또래였어요. 여자분들이었고요. 안녕하세요. 한 분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처음이세요? 네. 저도요. 떨리죠?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떨리는 게 저만은 아니었나 봐요. 강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수업을 담당할 김미나입니다. 앞으로 함께 글을 써볼 거예요. 글쓰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의 이야기를 쓰는 거니까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이름과 왜 이 수업을 신청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했어요. 저는 남편이 작년에 퇴직했는데요.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보여서 함께 뭔가 해보려고요. 저는 손주 봐주느라 바쁘긴 한데 그래도 제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저는 원래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나이 들면서 독후감 같은 걸 써보고 싶어졌어요. 다들 각자의 이유가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됐어요. 저는 민경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집에서 나오고 싶어서 왔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집에서 나오고 싶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예요. 이곳은 여러분만의 공간이에요. 아무 역할도 안 해도 되는 곳이요. 아무 역할도 안 해도 되는 곳. 그 말이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첫 수업은 간단한 글쓰기 연습이었어요. 오늘은 나의 하루라는 주제로 짧게 써보세요. 5분 드릴게요. 종이와 펜이 나눠졌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종이를 봤어요. 나의 하루라. 뭘 써야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그게 제 하루의 전부인데. 이걸 글로 쓰면 누가 읽을까요? 근데 펜을 들자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나의 하루는 남편의 밥 먹자로 시작된다. 그리고 남편의 잘자로 끝난다. 그 사이에 나는 없다. 딱 3문장이었어요. 근데 쓰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이 몇 분의 글을 읽어보자고 했어요. 제 글은 읽히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의 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비슷했어요. 가족을 위해 사는 하루. 본인은 없는 하루.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2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왔어? 응. 점심은 먹었어?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먹었어요? 응.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수업이 어땠는지, 뭘 배웠는지, 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2시간 동안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다. 나는 아내도 아니었고, 엄마도 아니었다. 그냥 민경이었다. 둘째 수업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안일을 미리 다 해놓고 남편 점심도 차려놓고요. 또 가는 거야? 남편이 물었어요. 응. 일주일에 2번이라니까. 목요일에도? 응.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녁은? 5시 반까지 돌아올게요. 걱정 마세요. 집을 나서는데 이번에는 덜 떨렸어요. 문화센터에 도착하니까 지난번에 봤던 분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경혜 씨, 어서 와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 과제를 냈어요. 이번에는 내가 가장 화났던 순간에 대해 써보세요. 제한 없어요. 마음껏 쓰세요. 가장 화났던 순간이라. 너무 많아서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일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아침에 집안일 다 하고 점심 도시락 싸서 병원 가서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간병하고 저녁 때 집에 돌아와서 또 밥하고 한 달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퇴원하시던 날 시댁 식구들이 모였어요. 시아주버니가 말했어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시누이도 말했어요. 엄마 건강 챙기셔야 해요. 남편도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근데 아무도 제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병원 갔던 사람이 저인데 시어머니 밥 챙기고 옷 갈아입히고 머리 감겨드리고 밤에 몰래 빨래까지 했던 사람이 저인데 아무도 제게 고생했어요 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어요. 화가 나서요. 억울해서요. 그 기억을 글로 썼어요. 나는 투명 인간이었다. 한 달 동안 매일 병원에 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은 당연한 것이었고 내 수고는 공기처럼 사라졌다. 다음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 글을 읽어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남들 앞에서 읽는다는 게요. 근데 읽고 나니까 다른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항상 투명 인간이에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수업이 끝나고 한 분이 다가왔어요. 경혜 씨, 글 진짜 공감됐어요. 저도 맨날 그런 생각해요. 내가 사라지면 이 집이 어떻게 될까 하고요. 같이 웃었어요. 씁쓸하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은 뭐 했어? 처음으로 물어봤어요. 글 썼어요. 무슨 글? 제 얘기요. 내 얘기? 무슨? 그냥 제 경험이요. 남편은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TV를 봤어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관심 없는 게요. 제 글은 제 거니까요. 그날 밤 계속 글을 썼어요. 써도 끝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로요. 35년 동안 삼켰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다가 문득 남편을 봤어요.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는 남편을요. 저 사람은 행복할까? 퇴직하고 매일 집에 있는 게 진짜 행복한 걸까?
아니면 저처럼 뭔가 억눌린 채로 사는 걸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남편도 힘들까? 글쓰기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 문화센터 가는 게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죠. 수업 전에 다들 일찍 와서 수다를 떨었어요. 경혜 씨, 요즘 남편분은 좀 어때요? 한 분이 물었어요. 이름이 순자 씨였어요. 그냥 똑같아요. 우리 남편도 그래요. 매일 TV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나가려고 하면 불편해 하더라고요. 맞아요. 집에 있을 때는 신경도 안 쓰면서 나가려고 하면 왜 가냐고 물어봐요. 다들 웃었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 과제를 냈어요. 이번에는 내가 꿈꾸는 삶에 대해 써보세요. 나이, 현실 다 있고요. 그냥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삶을 상상해 보세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꿈꾸는 삶이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큰 꿈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근데 이 과제를 받고 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사는 삶. 그게 전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점심에 뭘 먹을지 스스로 정하고, 저녁에 피곤하면 밥 안 하고 쉬는 삶.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제 하루를 결정할 수 있는 삶. 그걸 글로 썼어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 글을 읽어보자고 했어요. 읽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살고 싶다. 아침에 밥을 안 하고 빵을 먹어도 되고 저녁에 피곤하면 배달 음식을 시켜도 되는 살. 청소를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되고 낮에 드라마를 봐도 아무도 뭐라 안 하는 살. 나는 그냥 평범하게 숨 쉬고 싶다. 글을 다 읽고 나서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그러다가 한 분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다들 박수를 쳤어요. 경혜 씨, 정말 공감돼요. 진짜 우리 다 똑같네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이상했어요. 제 글을 읽고 사람들이 공감해줬다는 게 신기했어요. 제 마음이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이기적인 게 아니었구나.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물었어요. 저녁은 뭐야? 평소 같으면 바로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잠시 멈췄어요. 아직 생각 안 했어요. 뭐, 벌써 6시인데? 피곤해서요.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까요? 간단하게 라면이나 김밥 같은 거요.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녁을 라면으로 먹자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신 요즘 이상해. 수업 다니더니 완전히 달라졌어. 그 말을 듣고 뭔가 툭 터졌어요. 당신은 왜 제가 매일 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평생 밖에서 일했잖아. 당신은 집에서만 있었으면서. 집에서만 있었다고요? 저도 일했어요. 당신은 회사에서 월급 받았지만 저는 월급 없이 35년을 일했어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줄 몰랐거든요. 정적이 흘렀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 숨을 골랐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라면을 끓였어요. 남편은 안 나왔고 저 혼자 먹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회는 안 됐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며칠 동안 남편과 대화가 없었어요. 서로 필요한 말만 했어요. 밥 먹어요. 응,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글쓰기 수업을 계속 다녔어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갔어요. 선생님이 이번 주 과제를 냈어요.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 누구지? 아들, 딸,
손주들. 근데 이상하게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의 우리 관계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미운 감정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에요. 아이들 키우면서 같이 웃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울었던 사람이에요. 단지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보지 않게 된 거죠. 그걸 글로 썼어요. 당신에게.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당신은 저를 아내로만 보고 저는 당신을 남편으로만 봤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마주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당신이 퇴직하고 집에 있게 됐을 때 저는 당신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근데 당신은 그냥 저를 더 많이 지켜봤죠. 평가하고 가르치려 하고요. 저도 당신이 힘들다는 걸 몰랐던 건 아니에요. 평생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저도 힘들어요. 저도 숨 쉬고 싶어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를 좀 다르게 보면 안 될까요? 당신은 퇴직한 남편이 아니라 그냥 정호. 저는 집안일 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경애.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글을 쓰고 나서 한참 울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 글을 읽을 용기는 안 났어요. 너무 사적인 얘기 같아서요. 근데 선생님이 제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경혜 씨, 이번 과제 어려웠어요? 네, 좀요. 괜찮으면 나눠주실래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글을 읽는 동안 교실이 조용했어요. 다 읽고 나서 순자 씨가 말했어요. 경혜 씨, 이 글 남편분한테 보여줬어요? 아니요. 보여주세요. 정말로요. 이런 마음을 알아야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고민했어요. 남편한테 이 글을 보여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어느 날 저녁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리모컨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저는 노트에서 그 글을 찢어서 남편 앞에 놓았어요. 이거 좀 읽어봐요. 뭔데? 그냥 읽어봐요. 남편이 천천히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 서서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이게 당신 마음이었어? 네. 나는 몰랐어. 저도 말 안 했으니까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저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랐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 대화를 했어요. 남편도 힘들었대요. 퇴직하고 나서 본인이 쓸모없는 사람 같았대요. 회사에서는 부장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래요. 그래서 자꾸 저한테 잔소리를 했대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남편도 불안했다는 걸요. 그 대화 이후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먼저 설거지를 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게 그릇을 만지작거렸어요. 서툴렀죠. 스펀지를 너무 세게 쥐어서 거품이 사방으로 튀고 물을 너무 세게 틀어서 옷이 다 젖고 보면서 웃음이 났어요. 근데 그 모습이 예뻐 보였어요. 남편이 저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요. 내가 할게요.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 사람도 변하려고 애쓰는구나. 며칠 뒤에는 남편이 빨래를 널었어요. 빨랫줄에 양말을 걸면서 자꾸 떨어뜨리고 셔츠는 거꾸로 걸고 보다 못해 제가 나갔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렵네.
당신이 맨날 하던 거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수업 어땠어? 그냥 던지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진짜 궁금해하는 투였어요. 좋았어요. 오늘은 짧은 시를 써봤어요. 시? 당신이 시를 써? 응. 어렵긴 한데 재미있어요. 나중에 나도 보여줘. 진짜요? 응. 궁금하네. 그날 밤 남편한테 제가 쓴 시를 보여줬어요. 남편이 천천히 읽더니 말했어요. 잘 썼네. 고마워요. 나도 뭔가 해볼까? 응. 나도 할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아. 집에서 맨날 TV만 보니까 답답해. 무슨 생각 있어요? 옛날에 사진 찍는 거 좋아했거든. 다시 시작해볼까 해. 남편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게 처음이었어요. 며칠 후 남편은 정말 카메라를 샀어요. 그리고 동네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나가서 사진을 찍고 왔어요. 집에 돌아오면 신나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오늘 공원에서 찍었어. 이거 봐. 와, 잘 찍었네요. 그치? 나도 이거 하니까 재미있더라. 남편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그리고 저도 눈치 안 보고 글쓰기 수업을 다녔어요. 어느 날 선생님이 말했어요. 경혜 씨, 글이 많이 좋아졌어요. 감정선이 확실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에세이 공모전에 내볼 생각 없어요? 경혜 씨 글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공모전이라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왠지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나 공모전에 글 내볼까 해. 공모전? 좋지. 당신 글 잘 쓰잖아. 받지도 않으면서. 봤어. 며칠 전에 보여준 거. 그거 하나 봤다고. 그래도 잘 썼어. 진짜로. 남편의 응원에 힘을 얻어서 정말 공모전에 글을 냈어요. 결과는 기대 안 했어요. 그냥 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장려상을 받았대요. 진짜요? 네, 축하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 나 상 받았어. 남편이 놀라서 뛰어왔어요. 뭐, 진짜? 응, 장려상이래.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이렇게 꼭 안아준 게요. 시상식 날 남편이 함께 갔어요. 상을 받는 제 모습을 남편이 사진으로 찍었어요. 멋있어. 진짜. 남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요. 63세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걸요. 지금도 완벽하진 않아요. 가끔은 옛날로 돌아갈 것 같아서 불안할 때도 있어요. 남편이 또 소파에 앉아서 밥 뭐야? 물을 때요. 근데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아직 생각 안 했어요. 같이 정해요. 그러면 남편이 대답해요. 그럼 오늘은 뭐 먹을까? 작은 변화지만 분명히 달라졌어요. 이 집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부부고 여전히 같은 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는 서로를 좀 더 사람으로 봐요. 남편은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 정호. 저는 아내가 아니라 경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남편은 카메라를 들고 나갔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저도 곧 글쓰기 수업에 가야 해요. 오늘은 무슨 글을 쓸까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쓸 것 같아요. 남편과 제가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다시 사람이 됐는지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아니면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변화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